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대로라면 전체적인 마약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라며 마약 수사하게 해달라라고 줄곧 강조를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 검사 수사 개시 시행령, 이거는 입법권을 무력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국민들의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를 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건건이 부딪히고 있는 게 바로 저 시행령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그래도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무수히 많은 논란이 쏟아졌죠.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으로서 소위 말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를 할 수 있게 검찰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시행령 없애라라고 공개적으로 한 장관을 비판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 장관은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시행령을 없애면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게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시행령 없애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이 마약 수사 안 해도 대한민국 마약 수사 잘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의 의견이고 한동훈 장관은 봐라.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피자 한 판 값에 마약 지금 먹게 되지 않냐. 이거 시행령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 지금 상충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시행령을 없애면 검찰이 마약 수사 못하게 돼요? 줄이면 못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행령이 어땠었냐면요. 그 이전에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 특별법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서 6조하고 9조 1항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 바뀐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다 수사할 수 있게끔 시행령 범위를 늘려놓은 건데 그게 야당에서는 좀 불만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착각이 있는데 어떤 착각이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라고 한 착각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은 마약류 범죄 개수가 있는데 그게 22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19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35로 껑충 뛰었어요. 거의 2배 정도. 옛날에는 마약을 누가 했냐면요. 고위층 자제들이 미국 유학 가서 했다고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마약하고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사건 해보면은 마약을 누가 하냐면 동남아 가서 하고요. 중국 가서 한다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요번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이시피싱이 아니고 드럭피싱이에요. 예. 이전에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동남아 가서 마약하고 미국 가서 마약한 건데 이건 뭐냐면은 마약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한테 속여가지고 마약을 갖다 하게끔 해서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공갈 협박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 마약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청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청나라가 옛날에는 비단 팔아가지고 유럽의 은을 싹 다 쓸어 담다가 그러다가 이제 영국 같은 데서 안 되겠으니까 아편. 마약 팔아가지고 청나라 망하게 한 게 결국 아편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그 모 검사장 출신 그 의원님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설전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수완박은 이게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부패 방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누가 잘했든지 간에 검찰이 잡으면 어떻고 경찰이 잡으면 어떻습니까? 마약사범 때려잡는 게 중요한 거지 왜 그거를 갖다 검사가 잡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취지가 아니고 검찰의 방대한 권한을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데 취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이에 설전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근처에서 마약 음료를 만들고 있는 이 상황과 맞물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약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 될 겁니다.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김수영 교수님, 한동훈 장관이 언급했던 마약이 불과 5배밖에 늘지 않아서 괜찮다라는 발언 누가 한 겁니까? 황운하 의원이 했죠. 사실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경찰이 수사를 대충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저렇게 마약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사람들의 불안은 더 심해지는 거죠. 정말 경찰만이 마약 수사를 했을 때 마약 사범들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한동훈 장관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마약 범죄가 불과 5배밖에 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던 황운하 의원의 발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의원들한테, 정치인들한테나 검찰이 저승사자고 악마지, 일반 시민들한테는요, 검찰이 잘 작동하기만 하면 시민의 변호사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내 아이가 마약사범에게 이렇게 얽혀들었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 마약사범을 잡겠습니까? 검찰이 대신 잡아주는 거거든요. 뭐 조주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피해를 봤을 때 누가 잡아줘요? 나는 힘이 없어요. 검찰이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잘만 작동한다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시민의 변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수완박이 왜 문제냐? 일단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그거를 법률 전문가인 검찰에 그대로 넘겼어요. 그럼 검찰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아, 보강 수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뭐 기소를 할 만하다, 아니다라는 걸 판명해 주거든요. 지금은 어떠냐면 내가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이의 신청을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의를 신청하는지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냥 불송치 결정을 받아도 뭔가 검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면 지금은 내가 변호사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악마다, 검찰이 저승사자라는 거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나 얘기지, 내가 무슨 수로 마약사범을 잡습니까? 검찰이 잡아주는 건데 우리는 땡큐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그런 식으로 악마화하는 것, 일반 시민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일반 시민에게는 검찰이 시민의 변호사 노릇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5배 늘었다. 황운하 의원의 지난해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최근 언급한 건데 황운하 의원의 이에 대한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미운 7살 모습과 많이 오버랩이다. 한동훈 장관 이제 미운 7살이다. 한 장관은 깡패 마약 수사에 못하게 하느냐 묻습니다. 깡패 마약 잡으러 다니는 검사 제도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한 법무장관에 대한 국회의 책무는 탄핵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 미운 7살 탄핵하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올렸습니다. 약간 기승전 한동훈 탄핵 이런 비슷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